고대 문명의 미스터리. 첫 번째,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입니다. 이 거대한 석상들은 어떻게 조각되고 운반되었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피라미드의 건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거대한 석재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쌓였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로 운반되었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나스카 라인입니다. 페루 사막에 그려진 이 거대한 지상. 그림들은 누구의 목적으로 어떻게 그려졌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학계에서 밝혀진 거짓 논문. 첫째, 1998년 앤드류 웨이크필드 박사는 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은 결국 데이터 조작과 이해 충돌로 판명되어 철회되었습니다. 둘째, 2011년 일본의 오보카타 하루코 박사가 발표한 STAP 세포 연구입니다. 만능줄기세포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연구는 재현 불가능과 이미지 조작으로 드러나 논문이 철회됐습니다. 셋째, 2005년 하버드 의대의 조 피스카 박사는 레너지 먹는 세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조작으로 밝혀져 논문은 철회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인류의 위험. 첫째, 기후변화 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며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염병 대유행입니다. COVID-19 팬데믹처럼 전염병은 빠르게 확산되고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AI의 통제 문제입니다. AI 발전으로 인류의 편의가 증대되고 있지만 통제가 어려운 AI가 윤리적 문제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한 연구와 윤리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과 관련된 재미있는 상식. 첫째, 최초의 스마트폰은 1992년에 IBM이 출시한 사이먼입니다. 당시에는 터치스크린과 이메일 기능을 포함해 오늘날 스마트폰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둘째, 현재 널리 사용되는 WI-5 기술은 원래 전자레인지 기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오스트레일리아 과학자들이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레인지 주파수를 활용했습니다. 셋째, 처음으로 상업용으로 판매된 전자레인지인 레이디언트 레인지는 1947년에 출시되었습니다. 그 무게는 약 340kg, 가격은 $5,000였습니다. 현재 전자레인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바다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신비. 첫째, 깊은 해저 생태계입니다. 해양의 80% 이상이 아직 탐사되지 않았으며 심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발견된 심해 오징어는 그 크기와 생태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바닷속 거대 구조물들입니다. 대서양의 북대서양 해령이나 인도의 열수분출구 같은 거대 해저 구조물들은 왜 형성되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수수께끼의 소리들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기록된 블룹 소리는 현재까지도 그 발생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과학자들은 대형 해양 생물이나 지진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무서운 전설, 해양 괴물. 첫째, 크라켄입니다. 노르웨이 전설에서 유래한 이 괴물은 거대한 문어 또는 오징어로 묘사되며 긴 촉수로 배를 침몰시킨다고 전해집니다. 둘째, 레비아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거대한 바다 괴물은 성경과 중세 문서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종종 바다를 뒤덮는 뱀이나 용으로 그려집니다. 셋째, 로키네스 괴물입니다. 스코틀랜드 네스 호수에 거주한다고 전해지는 이 괴물은 긴 목과 작은 머리를 가진 공룡 같은 모습으로 많은 목격담과 사진이 존재합니다. 바보처럼 보이지만 사실 천재였던 인물. 첫 번째,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어릴 때 학습 장애를 겪어 학교를 중퇴했지만 1년계 이상의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백열전구, 음향 녹음기 등 혁신적인 발명품을 통해 현대 문명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생전에 그의 작품은 거의 팔리지 않아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대의 위대한 화가로 인정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현재 전 세계 미술관에서 귀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앨런 튜링입니다.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 괴짜로 여겨졌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 해독 기계를 개발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성경 속 놀라운 예언.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으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2-23절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재건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1-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후 다시 하나의 나라로 재건될 것을 예언했으며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셋째, 베드로의 부인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했으며 이 예언은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남긴 경고의 말.
먼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역사를 잊는 자, 반드시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다음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인류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 평화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경고입니다. 또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기후 변화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의 긴급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순간의 용기로 역사를 바꾼 인물, 첫째 로자 파크스입니다. 1955년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민권운동의 촉매제가 되었고 결국 인종차별 철폐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둘째 바츠라프 하벨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가이자 정치인이었던 하벨은 민중의 힘으로 1989년 벨벳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말랄라 유사푸자이입니다. 파키스탄 출신의 말랄라는 15세 때 탈레반의 공격을 받았지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고 전 세계 소녀들의 교육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흔적이 남겨진 장소. 첫째 루마니아의 호이아 바치오 숲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숲으로 불리며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과 심령 현상으로 유명합니다. 둘째 미국 캘리포니아의 보드 유령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금강붐으로 번창했다가 버려졌습니다. 현재 이곳은 불길한 기운과 유령 목격담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악명 높습니다. 셋째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예배당입니다. 다빈치 코드로 유명해진 이곳은 성당 내부의 조각들과 관련된 여러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행 시 주의해야 할 금지된 행동. 첫째 현지 법규 위반입니다. 각 나라의 법이 다르므로 여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민감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시설이나 특정 종교 장소에서 사진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촬영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연보호구역 내 규칙 위반입니다. 일부 지역은 자연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되거나 특정 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벌금이나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숨겨진 흥미로운 정보. 첫째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들이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고양이는 집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고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둘째 대항해 시대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당시 실제로 인도에 도달했다고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세 유럽에서는 수학이 마법으로 간주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법사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실현된 예언. 첫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입니다. 그는 1555년 출간한 예언집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등장과 패배를 암시했습니다. 둘째, 모르게 예언사는 타이타닉호 침몰을 예언했습니다. 1898년 출간된 모건 로버트슨의 소설 허영하울리에서는 타이타닉과 매우 유사한 거대한 여객선이 빙산과 충돌해 침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째, 예언자장 보르디에르는 1938년에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영화 속 가장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 첫째, 쇼생크 탈출입니다. 앤디와 레드가 다시 만나게 되는 마지막 장면은 자유와 희망의 진정한 의미를 전합니다. 둘째, 타이타닉입니다. 로즈가 제게 기억을 떠올리며 바다에 목걸이를 던지는 장면은 사랑과 희생의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셋째, 라라랜드입니다. 미아와 세바스찬이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미소를 짓는 장면은 현실과 꿈에 대한 비터스위트한 감정을 그려냅니다. 오래된 미스터리를 푸는 흥미로운 사례. 첫 번째는 선사시대의 잃어버린 도시입니다. 바로 페루에 사라진 문명 카라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이용해 제국을 건설했지만 기후변화가 도시 붕괴의 원인으로 밝혀졌죠. 두 번째는 살렘 마녀 재판의 수수께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신과 종교적 열광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마녀로 몰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밀 곰팡이로 인한 집단 환각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리를 풀어낸 사례는 잭 더 리퍼입니다. 19세기 런던을 공포로 몰아넣은 살인마에 대해 DNA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범인이 폴란드 이민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유명 인물들이 겪은 저주 이야기. 첫째, 투탕카멘의 저주입니다. 1922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한 이후 탐사에 참여한 여러 인물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를 파라오의 저주라 부르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둘째, 제임스 딘의 저주입니다. 1955년 배우 제임스 딘은
그의 유명한 포르쉐 550 스파이더를 타고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이후 2차와 관련된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어졌고 이를 두고 제임스 딘의 저주라 합니다. 셋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사망설입니다. 1966년 폴 맥카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의 도플갱어가 대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비틀즈 앨범 커버와 가사들에 이 소문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이 숨겨져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인류가 초래한 최악의 환경 참사. 첫째,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방사능 누출로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수천 명이 직간접적으로 사망했고 주변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둘째, 2010년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BP사의 디버터 호라이즌 플랫폼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11명이 사망하고 약 49만 톤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셋째, 1984년 인도 보팔가스 누출 사고입니다. 유니언 카바이드의 공장에서 메틸이소시아네이트 가스가 누출되었고 이로 인해 즉각적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수만 명이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충격적인 재난. 첫째,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입니다. 규모 9.1의 지진으로 발생한 이 해일은 인도양 주변 14개국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약 23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2010년 IT 지진입니다. 규모 7.0의 강진으로 인해 수도 포르토프렌스가 초토화되었으며 약 31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셋째,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규모 9.0의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지역을 덮쳐 약 1만 8천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능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종말을 경고한 고대 문헌. 첫째, 마야 문명에 드레스덴 코덱스입니다. 이 책은 천문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미래의 재난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해석으로 유명합니다. 둘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 중에는 대재앙과 종말을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성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강력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과 신세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출판 금지된 유명 서적. 첫째, 1984입니다. 조지 오웰의 이 소설은 전체주의 국가와 감시에 대해 비판하며 몇몇 국가에서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소련에서는 출판이 금지됐습니다. 둘째, 롤리타입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이 소설은 성적 내용으로 논란이 되어 미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처음엔 출판이 금지됐습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아이이만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전범 재판을 다뤘으며 이스라엘 등에서 강한 반발로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자연재해. 첫째, 지진입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판구조운동으로 발생하며 강력한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습니다. 둘째,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은 열대 저기압으로 인해 발생하며 강력한 바람과 폭우로 많은 지역을 파괴합니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셋째,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에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발생하는데 이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대규모 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 살인 사건. 첫 번째로 잭 더 리퍼 사건입니다. 1888년 런던의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5명의 여성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존 베넷 램지 사건입니다. 1996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6살 소녀 존 베넷 램지가 자택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범인은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 램 사건입니다. 2013년 캐나다 출신의 관광객 엘리사 램이 로스앤젤레스의 세실 호텔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불가사의한 정황들이 존재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불러온 생명 위협.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태풍, 홍수, 가뭄 등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됩니다. 둘째, 생태계 파괴로 인한 식량 부족입니다. 산림 파괴와 오염으로 인해 농작물과 어류 자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셋째,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입니다. 공장과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과 심장병을 유발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